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어차피 재정은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요구하고 하는 그런 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은 조금 이렇게 앞뒤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일 첫 번째 지적을 한 게 역대 최저 수준의 예산 증가율이다. 재정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규모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네 번째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 채무 GDP가 40%를 돌파해서 차기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 증가로 차기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는 이렇게 또 확대해서 편성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 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 저런 점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몇 가지 또 그런 내용들의 모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예산 증가율이다. 3.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엊그저께 통과시킨 추경 9조 3천억까지 포함을 하면 21조로서 야당이 주장하는 3.0%가 아니라 5.5%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아마 2010년 이후에 최대로 증액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예산으로서 재정 역할을 포기했다. 이 말은 조금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확대를 좀 소홀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내년 예산에는 청년 고용에 아주 중점을 둬서 무려 21% 전체 일자리 12.8%를 배정을 하고 또 이것과 청년 일자리와 연관된 창업 벤처 활성화에도 또 9.3%,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문화융성의 7.5%, 이런 식으로 성장 친화적인 투자 확대를 해서 사실상의 경제 살리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정부 여당과 다른 시각으로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또 세입은 늘지 않고 재정 지출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재정 파탄의 무대책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도 늘 다루고 지적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세법 개정안을 그동안에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비과세 감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세입 확충 이러한 노력을 쭉 해왔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재정 개혁, 지출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더더욱 정부는 보조 사업수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그 사업수를 10%나 삭감을 시키고 또 그동안에 해왔었던 사업들 또 제출한 사업들 갖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켜가지고 유사 중복 사업을 600개나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재정 개혁을 해서 2조 원을 절감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정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없어서 재정 파탄 무대책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들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야당에서는 또 복지, 교육을 완전히 홀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내년 예산의 총 지출 대비해서 복지 비중이 얼마냐면 31.8%입니다. 이것은 역대 최고 지출입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을 필수 복지 예산을 많이 누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지적은 야당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분야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복지 예산이 이렇게 31.8%나 역대 최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홀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다시피 내년부터 이제 사립대 기성회피가 폐지가 되면서 1조 5천억이 제외됩니다. 그걸 제외시켜놓고 얘기한다 그런다면은 야당에서 0.5%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4%가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 또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지만은 사실 2012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은 교부금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우리가 합의까지 해주고도 이 분야가 정부에서 제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 제로 이 지적이 야당 지적이 옳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합의를 해줘가지고 누리과정은 교부금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합의 하에, 그 원칙 하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야당에서 주장을 하면서 조금 이 합의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신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기 정부에다 다 떠넘기는 그런 그 예산을 했다,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기자님도 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외국의 국가 채무 비율을 봐보면 일본은 226 GDP 대비해서 226%, 미국은 110%, OECD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해도 113%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지금 처음으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 40%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그 예산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 지출이 느는 것을 재정 지출을 좀 증가를 시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률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인 거고, 성장이 늘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세입 확충으로 선순환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건전성이 좋아지게 되고, 이러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일관되고 가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기 예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주장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로 할 것 같으면은 그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지금 구조개혁도 그렇고 공기업의 부채에 줄이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폭탄 돌리기 이 정권에서 터질 것 같지 않은 것은 다 넘길 수 있지만은 지금 노동개혁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욕 먹어가면서도 매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집권 여당 회의에서 당 대표님께서 그 노동개혁을 줄곧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으로 봐서 차기 정권에 뭔가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국민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들께서